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10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문경환 기자님께서는 절에 가신 적 있으세요? 절 많이 갔죠. 네. 절에 이제 그냥 그 관광차. 산에 가면 절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좀 산세가 괜찮다 이런 데는 절이 이제 거의 항상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때는 그냥 절에 가면 비빔밥을 주기 때문에. 그냥 가서. 공양을 하시는군요. 네. 네. 떡도 먹고, 비빔밥도 먹고, 네. 좋습니다. 예. 근데 보통 절에 가면은 석탑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경주 쪽에 가면 뭐 불국사 쪽에서 가면 석탑이 있고, 네, 다보탑이 있고, 석가탑이 있고 뭐 이렇게 하죠. 예. 예, 북한에서도 이제 절에 가보면 석탑들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 석탑들 떼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어디다 전시해놓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 본국으로 가져가 버리죠. 일본으로 가져가가지고 뭐 호텔에 세워놓는다든지 뭐 그런 일이 그 많이 문화재 많이 강탈해 갔을 거예요. 네. 그때. 그런 식으로 강탈을 해갔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이 평양의 윤리사에 있었던 윤리사지 석탑을 반환하라 이런 그 소송을 지금 걸었다고 해요. 윤리사 절 이름이 윤리사예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특이하네요, 윤리사지 석탑이니까 윤리사에 있는 석탑이니까 윤리사라는 절이 있었겠죠. 그래서 북한이 이걸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추진한 단체는 북한의 불교 단체인 조선불교도 연맹, 줄여서 조불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일본 정부 재판소에 윤리사지 석탑을 반환하라 이런 이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은 좀 약간 더 주목이 되는 게 한국의 시민단체인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네. 예, 해문 스님이라는 분이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문화재 반환과 관련해서 상당히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랑 함께 해서 이 윤리사지 석탑을 돌려달라라는 이제 재판을 건 거죠. 그래서 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와 조불련이 2011년에 협의를 맺었다고 합니다. 2011년에 이걸 윤리사지 석탑의 반환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서를 작성을 했고 그 합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조불련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윤리사지 석탑을 가지고 있는 데가 오쿠라 문화재단이라는 곳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호텔에 이 석탑이 전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오쿠라 문화재단이 호텔을 가지고 있고 네. 그 호텔에다가 자기들이 훔쳐간 문화재를 전시를 해놨다. 네. 이런.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이제 돌려달라 윤리사지 석탑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했고 이걸 이제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대리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그 북일 간에는 수교가 안 맺어 있으니까 네. 북한의 이 조불련이 직접 일본하고 소송 작업을 하기가 어려웠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대신 네. 이제 대리해가지고 소송을 건 그런 형태군요. 네. 근데 여기에다 이제 최근에 이 소식이 다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반환을 위해서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네. 일본 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데 1차 공판을 했고 이제 2차 재판을 하는데 여기에 조불련 관계자가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8월 29일 날 조선불교도 연맹과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불련 차금철 서기장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전 1차 재판 때는 안 갔는데 이번에 가니까 좀 약간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지난 10년간 남북 불교계가 공동으로 민족문화재 반환 사업에 노력을 해서 북관 대첩비라든지 조선왕조실록 의궤라든지 어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환을 했다.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조불련은 평양 윤리사지 석탑을 되찾기 위해 9월 17일 도쿄 간이재판소에서 열리는 조정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게 남북이 힘을 합쳐서 일본의 강탈해 간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네. 그것도 꽤 성과가 있었네요. 네. 그래서 큰 성과죠. 이 큰 성과고, 이제 조불련의 차금철 서기장이 참가한다는 이제 소식을 이 문화재 제자 샤키 측에서 듣고 일본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차금철 서기장이 일본에 방문을 해야 되니까 절차라든지 이런 거 밟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윤리사지 석탑 좀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그렇게 뭐 유명하고 좋은 중요한 문화재인가요? 저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아, 처음 들어가지고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고려 시대 때 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꽤 역사는 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쿠라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호텔이 오쿠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아, 호텔 이름도 네. 오쿠라요? 이거 혹시 이거 재단 대표이사가 오쿠라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오쿠라 기아치로라는 사람이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이 석탑을 강탈을 해갔다고 합니다. 아, 그 사람이 오쿠라 재단을 만든 네, 거구나. 그렇죠. 에이.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 상대자가 누구냐면 오쿠라 문화재단 대표이사인데 이 사람은 오쿠라가 아니네요. 네. 오사키 이와오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인데 이 사람을 상대로 지금 조정 신청서를 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난 7월에 1차 재판을 했는데 네. 조정기일에서 오쿠라 문화재단 측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이 윤리사지 석탑을 취득한 것은 100년 전이다. 네. 근데 조선불교도 연맹은 1945년 이후에 설립됐으니까 반환을 요청할 그런 이제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반환 요청을 기각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야, 이건 마치 이런 거네요. 말을 내가 한 거죠. 어떤 사람 재산을 강탈을 해갔는데 그 사람 후손이 나중에 와가지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거니까 야, 내가 그 재산 강탈해 갈 때 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그런 거죠.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뭐 같은 소리인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제 남북이 힘을 합쳐서 문화재를 반환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민족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서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일제가 강탈한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남북이 힘 합쳐서 또 하나씩 반환 받으면 그 반환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 제자 찾기 측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조불련이 일본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석탑의 반환 문제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일 수교가 2002년도에 이제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하면서 정상회담을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북일 수교를 위한 평양 선언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강탈한 문화재를 북에 반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약속한 게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약속 이행이 전반적으로 선언이 이제 이행이 안 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다시 이제 북일 수교나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반환을 논의하는데 이 윤리사지 석탑 문제 해결이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잘 되면 좋겠네요, 재판이. 네, 그리고 이제 오쿠라 호텔에 윤리사지 석탑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2,500층 석탑이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한국 측이죠. 한국 측에서 반출해간, 2,000에서 반출해간 석탑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많이 가져갔구나. 네, 윤리사지 석탑을 반환하는 문제가 잘 해결되면 2,500층 석탑에 반환하는 문제도 또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도 이 문화재 제자 샤키 측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쿠라 문화재단이 아니라 오쿠라 문화강탈재단이네. 뭐 이런 식으로 강탈한 게 정말 뭐 많은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조금씩 받고는 있는데 역시 한일 그 수교 65년도 있었던 이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계속 지금까지도 벌써 몇 년입니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네요. 아, 안타깝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조선불교도 연맹에서 일본의 윤리사지 석탑을 반환하라 이런 소송을 했다라는 소식과 그것을 위해서 직접 일본에 방문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남북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이 강탈해 갔던 문화재를 더 많이
뭐 모든 것을 다 반환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좋게 잘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NK투데이가 협동조합인 것 알고 계시죠? 네, 언론 협동조합 NK투데이죠. 네. 근데 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지분과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 민주적인 조직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즘 뜻있는 언론사들이 협동조합으로 바꾼 추세입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러면은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일단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한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요? 네. 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강연, 도서 판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합원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홈페이지에 조합원 가입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시려면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북한 소식을 정확히 보도해서 통일을 앞당기는 언론협동조합 NK투데이의 조합원이 꼭 되어주세요. 그리고 조합원 가입이 부담되시면 유료 구독자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혜택은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ktoday.kr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십시오.